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표입니다. 이거 어쩌죠? 오늘 앞에 강연하는 것들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퍼포먼스도 있고 너무나 그 공연 위주의 그런 샤킹한 건데, 저는 그냥 강연하고 저희 학교 소개하러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 카이스트에서 33년을 근무했고요. 제가 정년퇴임 한후 현재 홍콩의 이공대학에서 근무한 지 7년째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서 많이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 여러분들 오늘 모인 똑같은 이유가 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학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것저것 가져와서 학교 소개하는 마음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소개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디자인 대학인데요, 인공대학에. 이게 자하디드가 디자인한 그 건물의 디자인 스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약 1000여 명원이 구성이 있고요. 교수가 한 60명 되는 그런 쪽에 지금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학교가 그래도 디자인 스쿨에서는 전 세계 QS 랭킹으로 보면 15위에서 20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디자인 스쿨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저희 스쿨이 작년에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이, 우리 60주년 동안 어떻게 디자인 교육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맥락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발전해 봤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쭉 모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학장들, 지난 60년 동안의 학장들인데요. 제가 아마 처음으로 동양 사람으로서 학장이 된 것 같습니다. 60주년에 우리 변화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조금씩 변화가 쌓여서 그것이 패러다임을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책들이 많죠. 저도 이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미술 위주의 디자인 공부를 했다가 시카고 넘어가서 처음으로 디자인이 미술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책입니다. 그때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사람인데, 디자인 방법론의 선구자라고 하죠. 이분은 벌써 작년인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의 책에서 보면 디자인은 결국은 맨메이드, 인공물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같은 것들이 사실 보면 여러 가지의 크기가 있겠지만, 아주 작게는 짧게 한 몇 개월 가는 그런 패드가 있는가 하면 한 1, 2년 가는 패션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가 있고, 패러다임은 한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고 있죠. 우리가 감히 지금 이 앞에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의 이렇게 변화를 보면, 지금 과거 이렇게 보면 과연 오늘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저 원광현 조직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다양한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여주는 게 있죠. 저는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막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를 돌이켜봐가지고 우리가 그때 어떻게 대응했지? 라는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에 있을 적에 과연 산업혁명 이전,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 인포메이션 소사이티 때 디자이너는 어떻게 변했고, 방법은 어떻게 변했고, 툴은 어떻게 변했고를 쭉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은 어떻게 변했고, 뭐 이런 쭉 돌이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돌이켜 본 것 중에 우리 전 패러다임인 컴퓨터하고 왔을 때 어땠는가 보면, 제가 마침 그때 1982년도에
디자인 분야 국비 학생으로 시카고에 유학 갔을 적에 82년도가 이제 막 컴퓨터가 들어오고 그럴 때인데 그때 디자인 인 더 인포메이션 인바이러먼트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었어요. 그때 패트릭 휘드닉이라는 친구가 얘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가 오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끝나가는데 누구나 전부 다 저 컴퓨터가 오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굉장히 겁먹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문은 없어질 것이다. 디자인은. 그리고 오로지 남는 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대장장이나 식자쟁이 정도로 변할 것이다 라는. 지금 이 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하루가 다르게 디자이너의 코어 컴피턴시를 다 리플레이싱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할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면 우리 디자인 학문은 또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비장하죠, 그죠? 그때 컴퓨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때 IBM은 기술적인 그 승리를 해서 PC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그 프레임을 바꾼 또 한편의 디자이너들은 제품 의미론 그래가지고 제품에서의 의미적인 관점의 측면에서 그 신비적인 관점을 많이 바꿨죠. 그러나 애플은 컴퓨터가 이 기술적으로 작아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인간이 어떻게 인터랙션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한편 디자이너들은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뭐 포토샵이나 오토캐드나 그런 거 막 갖다가 우리 기존의 그림 그리기에 막 적용했던 것이죠. 즉 컴퓨터 포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의 현재 방법에 컴퓨터를 막 갖다 쓰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니 뭐 그런 게 많았었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1988년도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타임즈에 책 소개란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머신이 사람의 유저를 이렇게 당혹하게 만드는가라는 아티클이 있으면서 그때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나타난 단어가 인터랙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터랙트.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것이 우리 디자이너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히트작이 됐어요. Psychology of Design of Everyday Things. 그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인지 심리에 대해서 쇼텀 메모리니 뭐 롱텀 메모리니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던 그런 것이고요. 이어서 루시 서치만의 제렉스 팔로 알토 리서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머신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문화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이콥 닐슨이 사용자 공학이라는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전부 다 디자이너하고 상관없던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디자이너로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디자이너는 막 컴퓨터 갖다가 디자인에 응용만 시켰지 디자인이 돼서 그러면 컴퓨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모그리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이디어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아들에게 줄 전자 손목시계 카시오를 사가지고 어떻게 다룰지 몰라 하면서 당혹해하면서 디자인은 이제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기 쉽게 해야 되지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디자인한 랩탑 디자인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혀 새로운 분야다라고 만든 것이 소프트페이스라고 맨 처음에 말을 만들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이 너무 그 캐비지 패치 돌 같다고 해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이런 분야가 형성돼서 디자인이 여태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83년도에 그 시그 카이가 해서 HCI라는 전혀 없었던 분야의 뭐 산업공학, 인간공학, 컴퓨터, 디자이너를 다 모여서 새로운 그런 분야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적응했는가를 보면 세 단계가 보이더라.
첫 단계는 새로운 툴이 왔을 적에 무조건 자기 분야에 막 적용하는 커넥트. 그럼 쓰다 보면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너무 지네릭해서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그걸 바꾸는 커스터마이즈, 그 다음에 빌 모그리지 같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것들, 그 크리에이트, 이런 세 단계로 저는 나눠진다고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돈 노만, 그 아까 말한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소위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그 창시자, 뭐 구루라고 하죠. 그 사람 2년 전에 만났을 적에 그 사람 스스로 그래요. I was wrong. 인간 중심적 디자인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태까지 지난 3, 40년을 인간 중심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첫째, 나는 느꼈을 적에 저 90대는 90살이나 되는 저런 노 대가가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서슴없이 부정하는 학자적인 용기,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또 흔히들 말하는 그 디자인 띵킹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가장 크게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디자이너가 좀 당혹스러운 것들은 디자인이 그 단순한 하나의 오브젝에서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디자인 학생들이 서비스 디자인의 스테이크홀더들을 그려낸 것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누구도 이게 무슨 디자인이야라고 혼자 할 수는 없는 문제죠. 중국을 보면, 이게 제가 중국에 가끔 심사를 하러 가는데 심천해요. 뭐 로봇서부터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중국에서 가장 큰 디자인 업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네들의 디자인은 TV 디자인이나 핸드폰 디자인이 아니라 보면 이런 로지스틱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스템 디자인이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디자인 한 분야에 속할 것인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디자인 대학의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동경대학은 디자인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칼리지 오브 디자인이 만들어지면서 그네들은 디자인 교육을 하나의 모든 도쿄 대학의 교양과정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IT의 새로 생긴 디자인 모닝사이드 오브 아카데미 디자인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독립적인 대학이 아니라 그런 리버럴 아츠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이거를 보면 동경대학 같은데 이렇게 MIT가 저렇고, 임페리얼 칼리지는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하고 이렇게 서로 겹치는 거, NU 싱가포르 대학 같은 데는 뭐 디자인 띵킹 같이 교양과목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것은 결국 디자이너는 의사가 됐습니다. 즉 의사가 아니면 수술 못 하잖아요.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가 아니면 남들이 디자인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문은 여기 있었는데 점점 MBA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공대 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이 MBA를 공부하면 그 사람이 비즈니스 전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MBA의 비즈니스적인 그 사고를 디자인에 적용할 뿐이죠. 디자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디자인을 다른 학목과 접근해서 그 사람도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어프로치로 그네들의 그 학문에 적용시키는 것, 그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 좀 무서운 거는 여기 보이는 뭐 맥켄지라든가 보스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업체를 머지를 했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로 합쳐졌구나.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디자인이. 그 디자인 분야가 확장되는 데 반해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 학문적인 불안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의 주제인 AI는 정말 우리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디자인 스킬을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에 보면 우리 가까운데 레드노트라는 데서 보면 그냥 넌 디자이너가 아닌 소비자들이
자기가 AI를 이용해서 패션을 디자인하면 거기에 그 머천다이저가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럼 이 룹에서는 그냥 컨슈머하고 머천다이저까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디자인은 없습니다. 이런 룹의 디자인하고 점점 변해가는 그런 현상이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학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AI의 현재 현황은 어떤가 해서 한 7,500개의 논문을 이렇게 수집해서 한 101개를 해봤더니 소위 퍼킨스가 말하는 AI 어세스먼트 스케일 그래가지고 일단 L1은 아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L5는 인간 필요 없이 무조건 지네가 다 하는 거. 이런 단계를 현재 디자인 단계인 그 4단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이걸 살펴봤더니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아이디어 개발하는 단계, 3단계에 보면 벌써 L4 단계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 디자인 없이 그냥 막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고, 앞에 초창기 단계에 분석하거나 그런 거에는 L1 단계가 아직 인간이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이 협력하는 거하고 사람 대 AI 협력한 거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렇게 한번 타임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 대 사람은 앞에 분석하고 그런 데는 굉장히 짧은데 막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컨버지 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더라. 근데 AI하고 사람이 할 적에는 앞에는 힘든데 뭐 만들어내는 쉽게 하더라, 뭐 이런 그런 발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우리 커넥트 단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I am living in an infinite dream. 우리 교수 학생들 수업에 막 AI 써라 무조건 막 해서 커넥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미디어 학과에 있는 학생이 해서 어디 뭐 상 받은 건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랄까 추천을 하고 있고,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십 장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프롬프트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떤 태스크에 어울릴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모든 프로세스에 이럴 때 이 가이드라인 저 가이드라인 쭉 이렇게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적용하는 동안에 우리는 한편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에 맞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건데, 첫 번째 매 단계별 새로운 툴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AI를 통해서 포커스 그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저는 가만히 있고 AI 에이전트들이 그 타픽에 대해서 지네들끼리 막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드리븐 포커스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두 번째 단계가 그런 소비자들 다 모아가지고 커스터머 저니 맵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툴, 그래서 뭐 페로메타 정하고 하면 쭉쭉 만들어내는 그런 툴을 만들고 있고요. 중국 저장대학의 출신 교수 팀인데 뭐 저장대학 잘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만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그런 중국의 헤리티지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쉽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도 이걸 보면, 그래서 그전에는 한 프로세스를 인간이 쭉 해서 끝날 때까지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디자인 AI 에이전트들한테 프로세스를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시에 수많은 프로세스를 같이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디자이너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불러서 그때 볼 수 있고,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프로세스를 변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보면 닥터
그 스트레인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스톤 가지고 수많은 미래가 있잖아요. 동시에 그럼 갖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디자인 프로세스 AI랑 활동에 같이 맞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면 맨 마지막에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이미 AI가 거의 점유하고 있고 디자인 인간이 거기 들어가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 왜 디자인하지, 뭘 하지라는 그런 앞 단계는 인간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교육도 이 빨간 부분을 좀 더 쉬프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디자이너로서의 구현자가 아니라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뭘 할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려고 지금 많은 그 커리큘럼 스트럭처를 바꾸고 있죠. 또 하나는 교수들이 늘 고민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100% AI 쓰게 할까? 아니면 인커리 정도 할까? 아니면 막을까?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AI 어카운터빌리티, 그 책임감, 뭐 그런 거를 프레임을 만들어서 과연 그 어카운터블 오디언스, 이 디자인이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스테이크홀더들, 또 하나는 허락했을 적에, 인커리지 할 적에 그 금지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들어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교수 하나가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하게 제일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딴 것도 그냥 로봇이 아니라 소셜 로봇. 근데 소셜 로봇인데 그런 그 노인네와 언프리빌리지드 그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소셜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뭔가 좀 Y 파트에 가까운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여러분, 소위 이 테크놀로지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AI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뭐 AI 버블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여기 끝에 와서 그 식상당해서 뭐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빨리 우리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AI 피크의 버블이 끊어지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UX나 인터랙션 디자인 만들듯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컴퓨터 시대의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걸 만들었듯이 아직 이거는 우리가 그 뭔가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과연 디자인 for AI 드리븐 디자인이 아니라 과연 디자인은 AI에서 어떤 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영화 여기 뭐 원광 교수님이나 또 몇 분들 김명수 교수님들은 옛날 이 영화 봤을 거예요. Fire and Away라고 미국 막 그 신대륙이 있을 적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자기 땅을 개간하고 자기 땅을 이렇게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테리토리를 할 때인데 그때 탐 크루즈가 그때 나왔는데 그때 땅 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말 타고 막 가서 말뚝 꽂는 거 이건 내 땅이야 그렇거든요. 지금 AI 뭐 이런 그런 분야가 마치 신대륙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사람들 열심히 가서 깃발 딱 꽂고 이거 우리 거야라고 하는 그런 존 마에다도 그런 얘기 하죠. It is wild west. There is no clear winner.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딱 이거야라고 못하는 거라서 좀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아니면 새로운 디스플레이 아까 HCI 만들듯이 온광 교수님이 컬처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학과를 만들었듯이 새로운 뭔가는 만들어서 이런 지아트에서 하나 나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도 비전 2025에서 제가 와서 우리 그 홍콩 폴리유 디자인의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쪽 I 부분에 이걸 이렇게 생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마다 다를 텐데, 그래서 I means innovation, 인터디스플리너리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가진 자만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사회적이고 뭐 이런 비욘드 휴먼 센터 디자인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아까 여기 오늘 아트앤테크에서도 우리 옹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디자인의 역할은, 과학자들의 역할은 있는 기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미래를 구현한다고 하는 포캐스팅이라고 본다면, 우리 디자이너 아티스트들은 미래를 이미지네이션으로 봐가지고 과학자들한테 꾸준히 자극을 줘서 정말 그 백캐스팅이라고 하죠. 그거는 그 엔지니어나 테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래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 트랜스디스플리너리 이노베이터, 미래 인재상을 뒷단계가 아니라 프론트엔드 리더, 그 다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네이블러, 즉 디자인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디자인의 역할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큐레이션, 즉 넌 디자이너들의 그 사람들한테 큐레이션을 통해서 임파워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개발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퓨처 인비저너, 그런 쪽에 그 새로운 디자인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단계, 하나는 우리 디자인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빙 포스가 어떤 것이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어떤 그 인재상을 만들어야 될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스트래티직 액션은 뭔지라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